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무려 5년 10개월 만인데요. 나경원, 송원석 의원 등 현직 의원들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여야 4당과 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이 국회 곳곳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쇠지렛대와 망치까지 등장했고 동료 의원이 6시간 동안 감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감금을 해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회의 방해와 의안과 점거 등의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은 피고인 다수의 불출석과 각종 이의 제기 등으로 무려 6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1심 판결이 20일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당연히 정당한 정치의 행위였고 그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함께 재판이 넘겨진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인데 이달 중 결심 공판을 거쳐 이르면 연내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비상장 주식 등의 상장 정보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이른바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재개발구역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주기적으로 옮겨 다니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오랫동안 따돌리기도 했는데요. 일당은 유인체 콜센터 자금 세탁팀 등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고이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모 재개발 구역에 있는 한 사무실입니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자 사무실이 어수선해집니다. 붙잡힌 이들은 이른바 투자 리딩방을 운영한 조직원들입니다. 20대 A씨 등 일당 118명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투자 전문가로 속이면서 가짜 투자 사이트로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상장이 될 것으로 널리 알려진 비상장 주식 정보를 알려줘 실제로 수익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은 이들은 자신들만 아는 비상장 주식이 있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받으면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284명, 피해금은 2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당은 유인책, 콜센터, 자금 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콜센터 조직원들은 같이 합숙을 하면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피해자들 상대했고 전화 통화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성향이라든가 투자 의지 등을 기재해서 각 콜센터 조직원들끼리 그 정보를 공유한 것입니다. 통상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기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 조직은 드물게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했습니다. 대신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재개발 혹은 재건축 빌라촌에 사무실을 두고 주기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조직원 11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만여 개의 계좌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넘어가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팀장급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은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서 66억 원을 편취하는가 하면
탈퇴하려는 조직원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편취 금액이 60억에 달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일명 룽거 컴퍼니는 캄보디아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넘어가 방콕과 파타야 등의 사무실을 차리고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용을 뜻하는 중국어 룽과 형을 뜻하는 거를 합쳐 만든 이름의 이 조직은 로맨스 스캠팀과 노쇼팀을 비롯한 5개 팀으로 나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맨스 스캠팀, 코인 사기팀, 노쇼 사기팀, 기관 사칭 사기팀 등을 구성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878명으로부터 약 2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노쇼팀 팀장으로 지목된 20대 A씨 등 3명이 오늘 첫 재판을 받았는데 A씨 등은 천여 회에 걸쳐 200명이 넘는 이들에게 66억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씨는 달아나려는 조직원을 감금,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9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A씨 등은 대부분 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편취 금액이 60억에 달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방콕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 금융기관 사칭팀의 범행 금액이 포함됐다며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이들을 연관지으려 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이 팀장급이 아니었다는 중간 간부들의 진술도 있었다며 범행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중하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들 외에도 현지에서 붙잡혀 송환된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은 호화 생활을 누리며 다액을 편취했다며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환입니다.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KT가 언제 해킹 사고를 인지했는지, 이후에 어떻게 조처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 역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KT 판교 사옥과 방배 사옥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판교 사옥은 KT 해킹 의혹을 풀 열쇠인 정보보안실이, 방배 사옥은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 상담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던 곳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KT가 언제 해킹 사고를 인지했는지, 이후 어떻게 조처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보보안실 총괄자라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실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개인 통신 전자장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미국의 한 보안 전문 매체는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KT의 고객 원격 점검용 사이트의 인증서 등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에 관련 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KT는 침해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포와 구로, 광화문 고객센터 구형 서버를 당초 예정보다 빨리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보다 앞선 7월 같은 해킹 정황을 KT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KT가 자료를 폐기할 의도로 서버 종료를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KT가 밝힌 서버 폐기 시점은 8월 1일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일과 6일, 13일 등 3차례에 걸쳐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고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9월 18일까지 민관 합동조사단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과기부는 지난달 2일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KT가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교량이나 터널 같은 시설물은 안전점검이 부실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국의 여러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받아 불법 하도급을 준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위장하는가 하면 가짜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하며 단속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한 업체의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량이나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받아 발주처도 모르게 불법 하도급한 26개 안전진단업체 대표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안전진단 설계 용역권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전남 등 전국에서 115건의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용역을 낙찰받고는 다른 작은 업체들의 저가로 하도급을 줬는데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난 1994년 서울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르면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은 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체만 가능하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부 분야 외엔 하도급이 금지입니다. 불법 하도급을 준 배경은 일부 큰 업체들의 용역 독식입니다. 온천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어야지만 다음에 또 입찰할 때 유리하거든요. 자기들이 못할 정도의라도 받아서 어차피 하도급 주면 되니까.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위장하는가 하면 가짜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하며 단속을 피했고 미등록 업체가 재하도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명이 숨진 지난 7월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역시 안전진단업체가 불법 하도급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행태는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자칫 대규모 참사를 부를 수도 있는 만큼 경찰은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처벌도 강화됩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